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무겁고 피곤한데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는 경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관절이 뻐근하며 소화가 항상 어딘가 찜찜한 느낌. 두통이 달고 사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상황.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해결책 또한 놀랍도록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약도, 값비싼 보충제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하루 중 딱 14시간만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 몸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만성염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벨 의학상이 인정한 우리 몸 안의 자동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오늘 완전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4시간 공복 루틴과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7일 단계별 실천 계획까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증이란 손가락을 베었을 때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처럼 몸이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으키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이런 급성 염증은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수단이죠. 문제는 이 염증 반응이 사라지지 않고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혈관벽을 갉아먹고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인슐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 따르면 심장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다양한 종류의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의 약 80% 이상이 만성 염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성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환경 독소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음식을 먹는 식습관입니다. 아침을 먹고 오전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야식까지 먹는 패턴. 이렇게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내내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대사 시스템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청소할 틈이 없는 것이죠.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청소부가 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인 발견이 등장합니다. 2016년 세계의학계는 단 한 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수십 년간 우리 몸 안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연구한 일본의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밝혀낸 것은 바로 오토파지, 한국어로는 자가포식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오토는 스스로, 파지 PHAGY는 먹는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직역하면 스스로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들으면 좀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 기능이 망가진 세포 소기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침입자들을 세포 스스로가 집어삼켜 분해하고 그 성분을 다시 에너지나 새로운 세포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공장 안에서 낡고 고장난 기계들을 수거해 녹인 다음 새 부품을 만드는 데 재활용하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세포는 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된 물질들이 몸 안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언제 활성화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토파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 상태, 특히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고 글리코겐이라고 불리는 간의 비상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최신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공복이 12시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오토파지의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고 14시간에 이르면 세포 청소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6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는 더욱 본격화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14시간이 안전하고도 충분한 시작점이 됩니다. 14시간 공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포함해 자연스럽게 14시간의 공복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진짜 공복 시간은 잠이 든 이후부터 눈을 뜬 후 몇 시간 정도이니 그 배고픔의 실체는 훨씬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시간 공복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오토파지 활성화 방법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토파지가 활성화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성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염증의 불씨가 되는 손상된 세포 부품들과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료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8주간 지속한 그룹에서 대표적인 만성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7% 감소하고 또 다른 염증 신호 물질인 IL-6 역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뇌 건강이 보호됩니다. 오토파지는 뇌세포 안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 덩어리들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파킨슨병과 관련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 등이 바로 오토파지가 분해해야 할 표적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분석한 최신 의학 리뷰에 따르면 공복 상태를 정기적으로 유지한 그룹에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뇌 나이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쉬지 않고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당뇨 전 단계와 2형 당뇨병의 핵심 원인입니다. 14시간의 공복 동안 인슐린이 충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50대 이상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을 12주간 실천한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11% 개선되었고 인슐린 저항성 지수 역시 1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혈관벽에 쌓이는 노폐물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낀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처럼 막히고 딱딱해지던 혈관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6주 이상 실천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 역시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포의 젊음을 되찾는 항노화 효과입니다. 오토파지는 노화한 세포 안에 쌓인 쓸모없는 단백질 덩어리들을 분해하고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발전소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포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손상에도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오토파지를 가리켜 세포 수준에서 작동하는 항노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4시간 공복을 어떻게 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첫 식사를 시작하고 싶다면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원하신다면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끝내시면 됩니다. 자신의 일상 패턴에 맞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 동안에는 물, 블랙커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녹차, 허브티는 마셔도 됩니다. 이것들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파지 상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유, 과일 주스, 당이 들어간 음료, 심지어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라도 섭취하는 순간 인슐린이 분비되어 오토파지 스위치가 꺼집니다. 이 한 가지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공복 시간 중에 찾아오는 배고픔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복 루틴을 시작했을 때 처음 2주에서 3주 사이에 배고픔, 약한 두통, 가벼운 어지럼증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몸이 포도당 의존 상태에서 지방과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적응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전해 질인 소금을 약간 녹인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공복감이 줄어들고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복이 끝나고 첫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복 이후 첫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오토파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반감시키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식사는 당분이 많은 음식, 빵이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시작하지 마세요.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급격히 들어오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이것이 오히려 염증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첫 식사는 삶은 달걀이나 두부, 된장국, 채소, 나물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와 달걀 2개로 시작하는 것도 훌륭하고 두부와 된장국 한 그릇에 나물 반찬을 곁들이는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밥상도 오토파지 이후 첫 식사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오토파지를 더욱 강화하는 음식들도 따로 있습니다. 공복 시간이 끝난 식사 시간 안에 이 음식들을 챙겨 드시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더욱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천연 성분으로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한 꼬집 넣거나 강황 라테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적포도,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역시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커피, 특히 블랙커피는 공복 중에도 마실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오토파지를 자극하는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7일 단계별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루 동안 음식을 언제 처음 먹고 언제 마지막으로 먹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12시간을 훨씬 넘기는 시간 동안 뭔가를 입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틀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관찰만 하세요. 셋째 날에는 야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야식 없이 자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10시간에서 11시간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공복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잠을 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공복 시간을 13시간으로 하루만 더 늘려보세요.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차나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배고픔을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목표인 14시간 공복에 도전해보세요.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첫 식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패턴이 몸에 익으면 이후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성장기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섭식장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전문가의 지도 없이 단식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은 14시간 공복보다 12시간으로 시작하시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근육 손실 없이 오토파지의 혜택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공복 중에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두근거림,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공복을 종료하고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공복 시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최소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토파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자가 치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몸 스스로가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능력을 깨우는 스위치가 바로 14시간의 공복이라는 것. 노벨상이 이 사실을 인정했고 수많은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보다 식사를 조금만 일찍 마치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녹차 한 잔과 함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 14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세포 청소부들이 밤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아마 여러분은 이유 없이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고 자고 일어나면 더 개운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토파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토파지를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음식 조합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